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집값 폭락을 맞춘 전문가분들의 부동산 전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과 데이터 노조의 김기원 대표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까지 총 4분이 어떻게 집값 폭락을 예상했고 어떤 기준으로 향후 시장을 전망할까, 그리고 내 집 마련 시점은 언제로 추천하시는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 쇼킹 부동산만 내년부터 내 집 마련하라고 하나요? 모든 전문가들이 아직 안 해라는데, 그래서 저희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오늘은 지상파 TV에 출연하실 정도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추신 전문가 4분의 의견을 좀 정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4분이 요즘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취합을 했을까요? 먼저 전문가분들이 출간한 서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정독을 해서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지 일단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적 집필 시점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했기 때문에 조금 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전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출연하신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적에 나온 내용하고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한 분들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방송하신 내용 기준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문가분들의 평가나 비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자기만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의 예측하는 모델,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전문가분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요약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전문가분은요, 바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입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요, 집필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 분이죠. 자, 이현철 소장님은요, 결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5일날 출간한 서적에서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집값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20년 6월에 출간한 서적에서는 아예 제목을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고 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집값 진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2020년 9월 정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집값이 당분간 상승한 뒤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직구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솔직히 이 시기에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요, 부동산 시장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급등 전에 상승한다고 말씀하시고 버블이 점점 쌓일 때 영끌 자제를 시켰으면서 폭락을 미리 경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팬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이현철 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키, 바로 심리입니다. 이 심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그 심리가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장, 하락장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증가한다. 그래서 서적 내용을 보면은요, 행동 경제학에 기반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쌀 때 아무도 안 사고 비쌀 때 많이 산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량을 보시면 안다고 합니다. 심리 변화가 거래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래량 감소가 무조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거래량 감소 이후에 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7월에 그리고 2021년 9월에 각각 거래량 감소가 있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특히 2021년 9월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감소 이후에 호가가 어떤 벽에 걸린 것처럼 오르질 못하는 걸 보면서 심리가 꺾였다는 것을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자, 미분양 주택 증가도 하락 시그널로 보십니다. 매수 심리 위축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락 사이클에는 미분양이 늘고 할인 분양이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 사이클 초입이고 아직까지 시행사들이 고분양가를 고집하면서 이제 낮은 분양가를 측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청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위축될수록 그렇게 제대로 분양 안 된 아파트들 정말 큰 폭이 할인하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심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전세가였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위험 신호고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회복 신호로 보신다는 거죠. 특히
전세나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신호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으셨는데, 미분양 주택 감소와 전세가율 상승이 대표적인 시장 반전 신호라고 하시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도 꼽으셨습니다. 1차 요인, 2차 요인 나눠서 보시는데, 1차 요인으로는 심리, 전세가, 분양, 정부 정책을 꼽았고요. 2차 요인으로는 금리, 인구, 경기, 호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2차 요인으로 분류돼서 집값과 방향이 같을 때 강력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이것도 집값 상승을 더 부각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가 사이클을 바꾼지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이클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떨어져도 부동산은 하락한다고 주장을 하시죠. 자, 그럼 이분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은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락 사이클,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 초입이잖아요. 그럼 지금 싸다고 사는 거는 추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적에서는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역별로 뭐 요즘 30% 폭락한데 40% 폭락한데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초입에서 싸다고 사봤자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반전 신호인 미분양 주택 감소나 전세가율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락 기간도 가장 길게 보시고 전망도 가장 비관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적 내용과 이번 하락 전망 내용을 좀 전망해 보면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모델이 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의 하락과 상승 과정을 분석해서 본인만의 또 노하우를 겹쳐서 예측 모델을 만드신 것이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서적에서도 과거 09년부터 2013년 시기에 있었던 특이사항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김경민 교수님입니다. 이분 집필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김경민 교수님이 양력을 소개하면은요, 서울대 지리학학사, 하버드대 도시계획 부동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시고요. 보스턴 소재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PPR에서 오피스 가격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글로벌 부동산 연구를 하신 경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때 상업용 오피스 건물 가격과 임대료, 공실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한국 주택 시장에 맞게 재설계해서 시장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임대 수익률이 4%입니다. 예금금리가 2%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부동산이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껑충 뛰어 올라가서 예금금리가 4%가 됐네. 근데 예금금리, 무위험 수익률과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야 돼? 재평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정민 교수님 서적에 보면은요, 기준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을 주면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그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도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돼 있고요. 훨씬 재밌고 이제 다양한 내용을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적에는.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전망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환경, 슈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붕괴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어요. 작년 11월 3일 날 글로벌 경제 투자 포럼에 참석하셔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그거에 따른 집값 폭락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셨다는 거죠. 이분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최종금리 수준에 따른 세 가지 아파트 가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인 기준금리 3.5% 상황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2018년 중반 또는 2018년 4분기 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다 전망을 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2013년 4분기까지 마이너스 28%에서 38%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28%에서 38% 하락해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2018년 가격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기준이 달라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1년간 하락률이 이 정도고요. 그 전에 상분기까지 하락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2018년 중반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김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단 기준금리 베이스에 따라서 부동산 전망을 하시다 보니까 기준금리 낮아지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셔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매도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매물의 매도 호가가 얘가 실거래가보다 계속 낮게 유지된다면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거래가하고 매도 호가가 붙어 있으면은 그래도 보합 정도 될 것이고, 실거래가하고 매도 호가가 차이가 나네, 근데 매도 호가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네, 그럼 상승 시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문가분은요, 바로 김기현 데이터 노우즈 대표님입니다. 이분도 유튜브 채널 빅데이터 부동산 리치고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요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김기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면요, 한양대 수학과, 미국 유타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글로벌 프로테크 학과 석사 과정이 계십니다. 수학, 컴퓨터, 그리고 부동산이 결합해서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은요, 2021년 1월에 서적을 출간하셨는데 빅데이터 투자 2021 대전망이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1년간 더 이어질 수 있고 최대 2년간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아니면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 경기, 대구 등과 같이 고평가 지역은 거대한 변곡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를 하셨고,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 9일 날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 등 고평가 지역 부동산은 적극 매도 타이밍, 이게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팔라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될 고평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 인천, 대구 지역을 꼽았다는 거죠.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은 고평가 지역 분류 기준은요, 첫 번째, 시중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 총액, 두 번째, 국내 총생산 대비 아파트 시가 총액, 마지막으로 국민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입니다. 서적에서는 각각 기준에 따른 범위를 형성하고 적정 하락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하락은 어떤 과정으로 될 것인가? 이분도 사이클로 접근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락은 이제 사이클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 먼저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셨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서정에서는 일단 명시를 해두셨습니다. 자, 부동산 매수 시점을 언제로 보셨을까요? 최근에 나온 영상에서 봤을 때는요, 미분양이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해당 지역 입주 물량이 없을 때 그 지역에 변곡점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꺼낼 때, 특히 양도세 면제 정책 혜택 등이 나오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타이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게 없죠. 이런 현상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하락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판단을 하신 거죠. 이분도 사이클 하락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간은 언제로 보셨을까요? 가장 최근에 출연한 방송에서는요, 수도권은 빠르면 2024년 아니면 2025년이 되면 내 집 마련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출연한 영상 보면 제목들이 뭐 대세 하락장이다, 4년이다, 5년이다, 그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가장 최근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네 번째 전문가분은요, 한문도 연세대 교수님입니다.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고요. 연세대학교 정경대 금융 부동산 전공 견임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도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문도 TV 부동산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분 과거를 좀 찾다가 2021년 2월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튜브도 떠들썩한 부동산 폭락론의 이유 해가지고 쇼킹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 2월 24일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문도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강남도 과거 미분양이 있던 시절이 몇 년간 있었다. 예상 외의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 여기에 덧붙이면서 다주택자와 단기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고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확신 있게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한문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대 하락률은요, 올 초까지만 해도 40% 하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50%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아파트가 다 50% 떨어지신다는 거 아니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 변수에 따라서 이 최대 50%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이 큰 폭의 하락을 전망하셨고 그게 실제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하락해야 된다고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높은 것을 이유로 들고 계십니다. 평균 중위소득자가 중위주택을 샀을 때 소득 대비 부담하는 비율인데 현재 204%래요. 소득 절반 이상을 원리금으로 납부하더라. 이게 이례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주장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 금융 불균형 관련 부분별 지수에서 부동산이 100을 차지했대요. 이게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부동산이 금융 불균형 관련 취약성 지수가 최대치인 100을 기록했더라. 채권은 50이고 주식은 60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부가 마음껏 부동산에 관련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도요 206%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미국은 137%대, 일본은 140%대, 스페인은 150%대 위기로 전이가 됐다는 거죠. 한국은 200%나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피케티 지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케티 지수가 뭐냐면은 1년 동안 GDP 대비 현재 존재하는 부의 가치를 나눈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1.4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요, 보통 이 수치가 5나 7에서 부채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반등하는 걸로 보셨을까요? 일단 큰 변수가 없는 한 3년 정도 조정을 거친 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바닥을 판단하는 법을 질문했더니 먼저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된 조건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전세 가격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거,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보합 하락을 멈출 것이고 그 이에 반등하고 올라갈 때, 금리가 낮아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바닥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세 가격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각 전문가분들의 예상한 하락 기간과 또는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철 소장님, 지금은 하락 초입이기 때문에 급락한 주택 청약도 피해야 된다. 최소 5년간 하락하는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김기현 대표님, 수도권은 빠르면 2024년 아니면 2025년 중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요, 현 시점에서 3년간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김기현 대표님은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부동산 시장은 반등하고 매수 타이밍으로 보셨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쇼킹 부동산이 추천하는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주택 마련을 권해드린지 영상 끝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